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2025) 대입 수시 전형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입시 박람회는 수험생들로 넘쳐났고요. 여전히 어디를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올해 유난히 심한데요. 그 원인에는 무전공, 즉 자유전공의 확대도 있습니다.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지기 김동연입니다. 8월 27일 오늘 방송은 무전공 학과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의 수험생은 물론이고요. 현재 고1 2학년 학생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현직 입학사정관이신 김지윤 선생님을 모시고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죠. 먼저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올게요. 이 곡은 김지윤 선생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오늘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드려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김지윤 선임 입학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임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네. 네, 입학사정관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박람회라던가 아니면 학교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한 번씩은 만나보셨을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이란 대학 전형을 통해서 정성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평가하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입학 정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또 입학한 대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또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보통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학 전형에서부터 입학 결과 분석, 네. 그리고 또 입학 정책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이네요. 네. 요즘 그러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학생,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운 만큼 대학도 정말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무전공이라던가 또 이제 의학 계열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많다 보니 대학들도 어느 때보다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요즘 이제 의대 증원 그리고 무전공 선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듣기로도 얼마 전에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박람회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찾아왔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럼 도대체 이 무전공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 무전공이 이제 올해 초 정도 교육부에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또는 이제 지역대학 육성 사업 같은 방향으로 이제 대학의 이제 교육과정 혁신을 사실 요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계열이 통합이 되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도 역시 학과나 전공 단위에 대한 경계선을 좀 허물어서 좀 더 유연한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법적인 부분도 좀 개편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대학들이 좀 많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학하고 나서의 이제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무전공이라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로 이제 입학을 해서 계열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들어와서 정말 계열 구분 없이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제 자유전공 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것이 대학의 선발 자체는 계열 모집도 가능하고 통합 선발도 가능해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전공 선택 범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조금 정보를 따져 보시면 아마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무전공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은 올해부터 적용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25% 이상, 그러니까 73개 대학 정도 평균도 25%를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4명 중에 1명은 무전공으로 선발을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정관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담당 업무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사실 듣는 저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어쩌면 이게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대학 입장도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수험생들은 더 헷갈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복잡한 것 좀 음악 듣고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이번엔 어떤 곡을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제가 지금 선택하기에 아직은 좀 이른 제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잔나비의 노래 중에서 이제 가을과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항상 매년 수험생들처럼 가을 이후에는 이제 입학 전형 업무로 바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계절 중에서 가장 예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서정적인 가사도 있고, 그리고 사실 수험생들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겠지만 또 이제 계절이 지나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을 또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잔나비 목소리 자체는 진짜 가을에 어울리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이 가을에 열심히 수학이 좀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무전공 선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학 입장도 그렇고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이 무전공으로 입학이 되었을 때 장단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은 또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전공을 이해할 때 이제 가장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무전공이 그 대학에 대한 어떤 학과나 전공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무전공의 탄생은 기존 대학이 갖고 있던 학과별 정원을 이제 조금씩 줄여서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전공을 만들 때 의학 계열이라던가 사범 계열, 첨단학과, 그리고 예술 계열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무전공의 체계에서도 선택 범위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외에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인문, 사회, 뭐 공학, 자연 계열이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전공들을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제 전공을 유사한 전공끼리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기존의 이제 학부제랑 또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대학에서는 전공 선택할 때도 대학 생활에 대한 뭐 비교과 포인트라던가 학교 생활 또 적응을 하면서 쌓아 나가는 또 나의 여러 가지 이력들도 전공 선택을 할 때 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상으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 외에도 정말 대학에선 다양한 학문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에 나가면 이젠 뭐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융합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무 정형화된 뭐 커리큘럼 안에서만 배우는 것을 대학에서 권장하지 않고 좀 더 넓고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또 이게 변화하는 어떤 지식들을 관심 있게 좀 대학에서 공부하라는 어떤 취지로 이런 무전공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은 그럼 입학을 했다. 입학을 해서 자신의 어떤 전공, 진로 적성과 관련된 전공도 찾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대학 생활에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는 네, 그런 네.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음, 저희 이제 덕성여대에 이제 입학한 학생들의 이제 흐름을 좀 참고를 해보면 뭐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경영학을 이제 목표로 두고 이제 뭐 상경 계열에 대한 경험을 하더라도 고등학교 시기에 또 경험할 수 있는 주제들과 대학에서 이제 1학년 동안 전공을 탐색하라고 하면 경영을 무조건 포함할 수 있겠지만 뭐 국제통상, 또 정치 외교, 뭐 또는 회계 이런 것들을 같이 건드려 보면서 아 내가 그 좋아하는 뭐 진로 분야나 또는 전공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이제 대학 학업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뭐 운영적인 면에서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이제 붙고 나서의 또 문제고 그렇죠. 네, 고등학교에 입시가 자꾸 이렇게 무전공이 이제 대학마다도 각자 생겨나고 선발 전형도 어디는 뭐 정시고 어디는 논술로 뽑고 뭐 저희처럼 뭐 종합으로 뽑겠다 이런 대학들이 너무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사실은 막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무전공을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로 분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입학 후에 제공하는 제도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먼저 살펴보고 네네, 선택권을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해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조금 유리한 전형 유형이 이제 학생들한테 있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고등학교 때.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교과 전형도 충분히 많이 선발하고 있고 종합 전형도 조금 이제 뭐 선발 비율이 줄었다곤 하지만 수도권 특히 서울권 안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무전공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수도권 학생들이 또 수능 성적을 통해서도 충분히 무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흐름이나 이렇게 어떤 트렌드에 이렇게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선호하는 대학이나 또는 뭐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기준으로 정보 검색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9월 9일부터죠. 원서 접수를 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이 이제 일주일 정도, 뭐 기껏해 열흘 정도 이렇게 남은 시점인데 이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거는 지금 현재 25년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의 고민이고요. 동시에 1, 2학년 아이들 아, 네. 1,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더러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수험생을 만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학생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는 내가 뭐 관심 있는 학과나 진로 탐색을 구체화하면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쌓아온 것을 그렇죠. 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전공이라는 단어가 마치 이렇게 무채색과 같은 느낌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앞으로 내가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공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단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자유전공 학부를 선발을 할 때는 계열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거나 또는 정말 통합 선발을 하는 흐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제 그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학생들의 노력이 뭐 이렇게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대학에서는 학과 모집단이나 전공 모집단에 맞는 학생을 그동안 뽑아왔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핵심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목마다도 사실 성취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 혹은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랑 뭐 실용적인 뭐 분야로 지식을 좀 더 탐색할 줄 아느냐 등에 대한 어떤 핵심 역량 등이 이제 교육과정 안에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진로 희망사항이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일관된 친구들이라던가 변화된 친구들 모두 사실은 학교 생활을 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어떤 진로에 대한 변화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그리고 경험을 이제 넓혀 나가는지 그 과정적인 평가가 더 이제 중요해졌다는 것을 좀 의미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사정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고등학교 때의 진로가 확고한 학생들, 이런 확고한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그 전형을 선택을 하고 아직까지 진로 부분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무언가 많이 이제 오가는 그런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무전공 쪽을 조금 생각해봐도 그래서 대학 때 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진로가 좀 일관됐더라도 무전공이라는 이 선발 모집단의 특성은 입학하고 나서 통합 무전공의 경우는 전공 선택권을 학생한테 100% 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학과로 모집할 때는 그 인기 학과들의 경우는 경쟁률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무전공 특히 이제 자유전공학부로 선발하는 경우는 학생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제도도 바뀐 상태인 거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여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대학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어차피 무전공에서는 특별하게 이 전공 계열 이런 쪽을 갖다가 살펴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또 그리고 또 이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던 그 마음하고는 그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를 살펴보면 학과 모집을 하는 경우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그렇죠. 대학들이 강조를 하고 있었고 조금 계열 모집이나 뭐 계열 적성, 진로 역량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습한 것들을 다 개인적인 탐구나 경험으로 구체화하고 그걸 또 진로랑 연결하는 이 과정을 좀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무전공의 선발이 늘어나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으려는 대학들의 요소를 살펴보면 성장 노력이라던가 또는 저희 같은 경우도 학업 성취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2, 3학년 때 펼쳐지는 과목 선택이나 이런 부분보다 뭐 1학년 때 공통 및 뭐 일반 선택 과목도 좀 더 집중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권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조금 그 정량적인 평가에 좀 신경 쓰느라 바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그 과목별로 학생들이 수행 평가를 한다거나 또 이제 뭐 발표 수업이나 혹은 이제 학생들이 창체랑 연결해서도 이제 주제 탐구 같은 것들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지식 활용 능력이나 오늘 학생들의 뭐 자기 관리 역량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연계해서 평가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2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3학년들은 이제 이미 뭐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네. 부분이 다 정리된 상태니까 1, 2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려주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생활기록부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이 반영 이 항목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교과만 되는 거 아니냐. 교과 네. 성취하고 그다음에 교과 세특, 행동 특성 이런 쪽만 이제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교과 공부만 하면 돼. 이런 아, 학생들도 참 많은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좀 주제 탐구라든가 무언가 더 이렇게 또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충분히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사실 뭐 교과 전형이라던가 또 더 넓은 뭐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공통 및 일반 선택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각 과목마다 사실 설계한 이제 학습 범위가 있고 그거를 이제 구체하기 위한 뭐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시용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간혹 어떤 과목을 배우던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또는 내가 이제 목표로 하는 진로랑 이제 연결하려는 성향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충실하게 좀 소화해내고 응용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응용을 한다고 해도 수업 활동에서 선생님이 사실 설계한 수업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나가고 한다면 당연히 창의적 체험 활동도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율 활동에서도 요즘에는 학생들 자치 영역이 정말 이제 좀 많아지는 것 같고 뭐 봉사 활동이 아니더라도 학교 안에서 또 이제 뭐 자율적 활동이나 또는 학교 프로그램으로도 제공되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고교 학점제라는 체제에서도 좀 이제 자리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진로 탐구라는 그 영역에서는 그 학생들이 이제 개인 주제를 연결하고 활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3학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2학년 때부터 경계를 두지 않고 정말 그냥 그러니까 또 뭐 순수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그냥 자유롭게 탐색하려는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지? 또는 이거를 좀 건드린 김에 일단 1학년 때부터 심도 있게 들어가야 나중에 내가 더 유리한 게 아닐까? 그런 계산적인 것보단 고등학교 이제 환경에서의 좀 자연스럽게 정말 수업에 녹아들고 활동에 녹아드는 친구들을 찾아내려는 어떤 대학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학도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 전형에 이제 제일 많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하나마나한 조언이긴 한데 가장 이제 많이들 하는 말이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 활동에 충실해라.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해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표현이 좀 또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뭐 예를 들면 수능을 잘 본 친구들도 항상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고 네네네. 대학에서도 자꾸 경쟁률도 높고 좀 학생들은 불안할 텐데 고등학교 이제 본연의 교육 과정에 좀 충실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뭔가 전달법을 높이고 싶은데 사실 다른 길이 없고 그 말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학에 와서도 이제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알고 소속감도 느끼고 그렇죠. 예, 그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말 즐겁게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수시로 선발을 하려는 것이 대학의 이제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이해한다면 본인이 좀 실수해도 그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1, 2학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도전적인 것 또는 좀 어렵더라도 긴 시간을 갖고 목표를 세워보는 것 정말 1, 2학년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신 있게 좀 펼쳐보고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또 주변에서 또 조언이나 또 좋은 조력자가 돼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대학 입시만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삶을 좀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좀 이렇게 설계를 한다면 1학년, 2학년 때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즐겁게 생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곡이 있네요. 헤일의 19 들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김지윤 사정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무전공 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덕성여대를 예를 들어서 네.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전공 선발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수도권 대학에서는 좀 최초로 2020학년도부터 선발 단위를 이제 자유전공 학부로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단과대학 선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무전공 정책이 반영되면서는 기존 단과대학 선발 외에도 통합 무전공이 이제 자유전공 학부라고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전공이 유형 1과 2가 있다고 이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네. 유형 1이 이제 그 통합 선발, 그러니까 정말 전공의 그 계열의 제한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유형 1이고, 유형 2는 계열로 뽑아서 계열 안에서만 전공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 두 가지 유형이 모두 다 존재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통합 이제 선발은 259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수시로 학생부 교과로도 한 88명 정도 선발을 하고 종합 전형으로도 95명 정도 선발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서 95명이 아니고 종합 전형의 방법이 95명. 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방법이 88명. 상당히 많네요. 최대한 수시로 선발하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자유전공제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바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사실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이 통합 무전공에 대한 어떤 뭐 기대 효과를 최대한으로 저희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너무 정시로 또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선택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수시가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대학의 입장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선발 기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정시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입학사정관들이 쌓아온 누적된 그 평가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각 대학마다의 그 기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충분히 축적돼 있을 텐데 그걸 잘 활용을 하면 무전공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적당한 적절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학과 단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발하던 대학이 이 무전공이라는 체계를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이전부터 사실 계열 모집 단과대 선발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전임 사정관뿐만이 아니라 위촉 사정관 분들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반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그 이슈를 좀 이해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실 뭐 교과라던가 이제 뭐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들은 좀 이제 그 대학마다 사실 좀 대응 방안이나 어떻게 보면은 좀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좀 순차적으로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정량적인 평가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성여대 외에도 뭐 건국대학교라든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준비가 돼서 선발하려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조언들을 바탕으로 내가 그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무전공이라는 선발을 또 과감하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한테 지금 싹 꽂힌 말씀이 있거든요. 네.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반 네. 이 말씀이 정말 탁 꽂히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고교 대학 연계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대학에서 선발하려는 그 선발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것이 이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대학에 와서 또 그 대학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또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가야 네. 되는 거라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시도 점점 좀 더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다면 어떠세요? 무전공 선발이 계속 늘어날 건가요? 무전공 선발은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큰 기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뭐 2027학년도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뭐 정책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비슷한 비율로 대학들이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선발하는 전형은 올해 이제 사실 입시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그 단과대학 선발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종합으로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또 너무 첫 해부터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면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 등으로도 이제 좀 분산해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올해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입시에도 아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형 유형은 조금 더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그 벌써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네. 25% 네. 벌써 이렇게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가 될 것인가? 그러면 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실 좀 난감한데 또 대학 입장에서도 25 대입이 끝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네. 생각이 좀 있네요. 네. 아마 그 선발 비율적으로는 그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59명이라는 자유전공 학부 자체가 아마 더 커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어떤 전형으로 선발할 것인가, 뭐 어떤 방법으로 혹은 이제 올해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입시 결과가 또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향성을 아마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제 25 수험생들 사이에 좀 자조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좀 네, 있어요. 네. 우리가 실험용 토끼냐 아, 네, 뭐 네. 이런 어떤 얘기도 있고 의대 정원 증원 그리고 또 무전공 거기다가 또 수능의 난이도를 예측할 수 네, 없다라는 이 맞습니다. 삼중고가 네. 지금 있는 상태에 말 그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겠고 이 와중에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뭔가를 또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건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 지금 무언가 확실한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사실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실 진학지도 해주는 선생님들도 요즘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뭐 무전공이냐 또는 학과 모집이 더 유리하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존의 대학에서 선발할 때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는 이제 관연도 데이터들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너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다만 경쟁률이 그러니까 뭐 자유전공학부로 더 몰릴 것이냐 또는 기존의 학과 모집이 이제 또 이제 뭐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유지되느냐 부분은 의외로 이제 박람회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봤을 때는 경쟁률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아, 경쟁률요. 네, 네. 그래서 뭐 매년 사실 대학에서 실시간 경쟁률을 또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는 흐름들도 어느 정도 살펴보고 그 대학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는 관연도 데이터를 통해서도 파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너무 많은 대학을 욕심을 갖고 지원하기보다는 적정 선에서 선택을 하는 것도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퍼즐이라고 했었는데 그 퍼즐이라는 느낌은 계속해서 네. 이어지는 것 같으네요.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미생의 OST로 나왔던 곡이기도 한데요. 이승열의 나라 듣고 오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네, 오늘 선곡이 우리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곡으로 좀 하다 했는데 이상하게 듣고 또 우리 사정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위로보다는 걱정이 자꾸 앞서는데요. 또 하나 걱정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무전공이 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재빨리 교육 과정을 과거의 어떤 수능 위주 이런 쪽으로 이제 뭐 전환을 해버린다든가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서 무언가 상당히 많은 교육 활동을 이렇게 해왔던 그러한 형태에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부분이 네. 있는데 실제로 이 고등학교가 어떻게 학교 교육 과정을 움직여야 될까? 네. 사실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화하기까지 뭐 1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정성적인 평가라는 게 처음 도입이 그렇죠. 됐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걸 평가하고자 하기로서는 가장 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의 역량에 좀 집중했던 것이 계속 학교 교육과정 범위 안으로 저희가 좀 좁아지고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도한 경험을 요구하거나 또는 학교 안에서 또 비교과로 경쟁이 치열했던 것을 조금 학생부 기재나 이런 부분들을 개편하면서 계속 다듬어 나가고 있는 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고 그리고 사실 뭐 무전공이든 학과 모집이든 계열 모집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계속 이 정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의 시기에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속 그 자기 색깔을 좀 더 가져 나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들은 또 대학의 몫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 생활에서 이제 뭐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뭐 약간의 과목 선택권 등을 보완해서 이제 정성 평가가 일부 들어가서 선발하는 방법들도 대학들이 생기고 있고요. 대신에 정성적인 평가 100%라고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사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규 교육 과정 그러니까 수업 활동이 사실 굉장히 체계화되고 중요하죠. 있고 네네. 세부 능력 특기 사항들도 살펴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이제는 어떻게 이제 관찰하고 기록해야 되는지 많은 노하우를 좀 나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퇴보되지 않고 종합 전형에 사실 그대로 반영되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김지윤 사정관님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는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걸 꼭 생각하길 바랍니다.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을 들으면서 오늘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문을 닫습니다. 일주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